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겟레디 윈미 한번 찍어볼 건데요. 비교적 최근에 바뀐 제 메이크업 방법이나 인스타에 올라가는 사진들 어떻게 찍는지, 보정 방법, 카메라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 하면서 그런 정보들도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해보려고 카메라 이렇게 켰고요. 일단 지금 기초 다 하고 선크림까지 바른 상태예요. 실물로 봤을 때 자연스럽고 예쁜 메이크업이랑 사진에서 엄청 예뻐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이 살짝 다른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은 사진에서 잘 나오는 포인트들을 좀 살려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약간 베이스를 밝게 써볼게요. 색조를 조금 눈에 띄게 올릴 거여서 베이스가 밝으면 더 잘 보이거든요. 오늘은 요거 쓸게요. 클리오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 얘는 21C 란제리 컬러입니다. 제가 원래 클리오 베이스 호수를 진저를 쓰면 제 피부톤에 딱 맞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진저는 보통 여름에 많이 탔을 때 많이 쓰는데 이번 여름에는 얼굴이 그렇게 많이 타진 않았어요. 저는 항상 얼굴보다 몸이 더 잘 타는 편이어가지고 보이시죠? 팔 색깔 여기가 엄청 잘 타거든요 저는. 그래서 얼굴에는 오늘은 조금 밝게 올리려고 요 란제리 21C를 가지고 왔고요. 사진이 잘 나오는 메이크업의 포인트가 제가 생각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피부 표현이거든요. 얼룩덜룩하지 않고 깔끔하게 올라가는 그런 피부 표현. 그래서 파운데이션 같은 거 올릴 때 답답하거나 두꺼워 보이지는 않으면서도 커버도 어느 정도 잘 되고 그렇게 베이스를 한단 말이죠. 가릴 거는 다 가리는데 가벼워 보이는, 그러니까 두터워 보이면 절대 안 돼. 내가 찍는 셀피랑 남찍사랑 또 약간 다른 게 몇 가지 있기는 한데 셀카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거든요, 내가 찍는 거니까. 근데 이제 피부가 두꺼워지면은 남찍사에서 티가 확 나더라고요. 특히 이제 플래시 덧들어서 찍을 때. 저는 플래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여기가 바르기 전이고요. 이게 조금씩 묻혀서 조금씩 쌓아주는 게 포인트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팍 묻혀가지고 바로 팍 찍어버리면, 특히 쿠션의 경우에는 이제 그러기 쉽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피부 표현이 확 두꺼워지기 때문에 아무리 얇고 투명하게 올라가는 베이스를 쓴다고 해도 바르는 방식에 따라서 피부 표현이 되게 달라지거든요. 특히 사진을 찍으면은 그 피부 표현에 따라서 사진의 분위기가 되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눈두덩이나 살이 좀 얇은 부분에는 진짜 얇게 지나가듯이 톤을 맞춰준다는 느낌으로만 하는 게 중요해요. 얇은 부위라고 하면은 이렇게 만졌을 때 살이 느껴지는 부분 있고 뼈가 느껴지는 부분 있잖아요. 뼈가 느껴지는 부분에는 좀 얇게 발라주는 게 좋아요. 이런 이제 좀 피부가 얇은 부분에는 베이스를 두껍게 올리면은 그렇지 않은 부분보다 티가 확 나거든요. 클리오 하면은 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베이스랑 브로우거든요. 브로우는 제가 워낙에 잘 쓰기도 하고 이 킬커버 라인이 원래 되게 유명하잖아요. 원래 유명한 라인인데 이번에 이 뉴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이 새롭게 나온 거예요. 이게 케이스가 이렇게 커가지고 거울이 진짜 크게 들어가 있거든요. 전 이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는 게. 그냥 이것만 보고도 메이크업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보시면은 얘가 커버력이 되게 좋거든요. 보통 이제 커버력이 좋은 쿠션은 좀 두껍게 올라간다라는 인식 있잖아요. 이 제형 자체가 되게 얇게 올라가는 제형이에요. 보이세요? 여기가 안 바른 쪽, 여기가 바른 쪽. 오늘 조금 밝은 걸 써서 피부 톤 차이는 약간 있지만 커버가 진짜 잘 되고 두껍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잖아요. 요즘 저의 최애 쿠션입니다. 제가 원래 쿠션을 엄청 잘 썼다가 근래에는 파운데이션에 또 꽂혀가지고 파운데이션을 많이 썼단 말이죠. 근데 요거 쓰고 나서 쿠션 애시드로 다시 약간 돌아가고 있어요. 요즘에 진짜 최애. 대충 이렇게 발라도 너무 예쁘게 되고 얇게 올라가다 보니까 원래 내 피부가 이런 느낌인 것처럼 그렇게 연출이 돼서 요즘 진짜 저의 최애 쿠션입니다. 커버력이 아무리 좋아도 지속력이 떨어지거나 두껍게 올라가면 특히 이렇게 좀 덥고 습한 여름에는 손이 많이 안 가잖아요. 이게 지속력도 되게 좋아요. 베이스가 막 땀 흘려서 벗겨지거나 이런 것도 저는 쓰면서 없었고, 그리고 이 클리오 베이스 라인들이 제가 좋아하는 게 나오는 컬러들 보면은 너무 밝거나 또 너무 어둡거나 하지 않고 컬러 레인지가 되게 예쁘게 뽑혔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23호라고 해놓고 사실은 21호 같은. 전 지금까지 더 어둡게 나온 거는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시중에 나온 21호 이렇게 쓰면은 저한테 너무 밝거든요. 또 너무 밝은 거 톤에 안 맞는 그런 걸 쓰면은 나중에 또 다크닝도 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 클리오 베이스가 색깔이 진짜 예뻐요, 전부 다. 다크닝 오는 것도 없고. 이렇게 좀 차곡차곡 쌓으면서 발라주면 훨씬 오래 가거든요, 베이스가. 딱히 파우더 처리 안 해도. 그리고 이제 사진 찍을 때 저는 플래시를 많이 쓰다 보니까 파우더는 약간 오 아니면 도인 게 파우더 처리를 하면은 조금 더 뽀송한 진짜 무결점 피부 막 이런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 있긴 한데 그것도 잘 써야 돼요. 특히 이런 턱라인에 되게 잘 뭉치거든요, 잘못하면. 특히 플래시를 켜서 사진을 찍으면은 진짜 밀가루 뒤집어 쓴 것처럼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야 파우더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주의여서 할 거면은 고르게 바르시고 약간 자신 없다 하시면 아예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괜찮아요. 더 안 뭉쳐 보이고 피부가 더 매끈해 보인단 말이죠. 제가 다른 데는 그렇게 막 모공이 크지가 않은데 여기 코 옆에 이런 부분에 모공이 좀 되게 두드러지거든요.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지만 가까이서 봤을 때 이게 되게 잘 보여요. 특히 이렇게 콧볼에 있는 접히는 부분에 있는 모공이 셀카 찍었을 때 되게 잘 보이거든요, 커버를 잘 안 해주면.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모공 브러쉬 같은 거 써서 얇게 발라주기도 하는데 이 쿠션이 커버력이 되게 좋다 했잖아요. 근데 잡티뿐만 아니라 이런 모공도 되게 잘 가려주거든요. 딱히 프라이머나 이런 도구 없이도 이 퍼프 하나
하나로도 싹 가릴 수 있어요. 약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부담스러워도 잠깐만 견뎌주세요. 쿠션에다가 얇게 묻혀야 돼. 뚜껑에 살짝 찍어서 조금 덜고 여기 코 옆에 한번 지나가듯이 싹 쓸어요. 여기도. 이 모공 있는 부분에다가 너무 힘 세게 주지 말고 진짜 그냥 손에 힘 풀고 싹싹 쓸어주고 남은 양으로 살살살살 이렇게 두드려주면 모공 커버가 잘 되거든요. 특히 이렇게 코 옆이나 이런 부분은 베이스가 잘 끼는 존이어서 최대한 얇게 올려주는 게 포인트. 이렇게 베이스 다 발랐고요. 보이세요? 깔끔하게 커버가 된 거. 제가 지금 생리 중이어서 코나 이런 코 옆부분에 뭐가 되게 많이 났거든요. 근데 너무 두꺼워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커버가 잘 됐어요, 지금. 아직 8월이긴 하지만 좀 있으면 가을이잖아요. 가을에 했을 때 되게 예쁜 그런 메이크업들의 분위기 있죠. 그런 느낌을 낼 때 고급스러운 베이스 위에다가 이제 색조 좀 뮤트한 거 올려서 이렇게 메이크업 저는 많이 하는데 그래서 가을에 쓰기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 제품이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도 주름이나 모공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끼면서 막 동글동글하게 뭉쳐서 무너지는 그런 베이스들 있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완전 그냥 깔끔하게 예쁘게 내 피부에 유분기가 싹 올라오면서 그 유분이랑 이렇게 좀 섞여가지고 예쁜 광이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클리오가 항상 베이스가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약간 유분이 살짝 올라오면은 더 피부편이 좀 예뻐지는. 그래서 요즘에 진짜로 진짜 잘 쓰고 있는 쿠션이에요. 그다음에 눈썹부터 그릴게요. 사실 머리가 저번에 셀프 염색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빠져요, 색깔이 아직. 햇빛에 나가면은 이제 조금 브라운빛이 돌기는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봤을 때는 엄청 블랙이죠. 진짜 미치겠어. 언제 빠지려나. 또 가을 되면은 조금 더 브라운 느낌으로 머리를 하고 싶어지는데 그때까진 빠지겠죠? 이거 쓸게요. 제가 이거 진짜 몇 통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킬브로 오토하드 브로우 펜슬 1호 내추럴 브라운 써서 눈썹을 좀 그려줄게요. 아, 그리고 오늘 파우더 처리는 따로 안 할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메이크업이나 사진 보정법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궁금하실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다 최대한 얘기는 한번 해볼게요. 눈썹은 그냥 오늘 제 눈썹 모양에 맞춰서 그릴게요. 오늘은 눈 화장을 깔끔하게 해볼 생각이어서 눈썹을 막 엄청 길게 그리진 않을 거예요. 간혹 좀 아이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는 날에는 눈썹도 그거에 맞춰서 약간 길고 진하게 그리긴 하거든요. 왜냐면 아이 메이크업이 엄청 강한데 눈썹이 이제 너무 자연스러우면은 그것도 그거 나름의 매력이 있긴 한데 또 때에 따라서는 살짝 어색해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눈썹 이렇게 그려놓고 오늘 렌즈는 오렌지 레인 블랙이라는 약간 까만데 살짝의 푸른 그라데이션 들어가 있는 렌즈거든요. 또 사진 찍을 때 이 렌즈가 분위기에 큰 몫을 하기 때문에 렌즈에 따라서 같은 메이크업이어도 좀 달라 보이고 이런 게 있잖아요. 오늘은 좀 또렷한 느낌으로 하려고 이런 테두리 블랙으로 또렷하게 들어간 렌즈 꼈습니다. 그리고 브로우 카라를 약간 해볼게요. 이거는 클리오 킬브로우 슬림 애쉬 브로우 카라 3호 내추럴 애쉬입니다. 너무 많이는 말고 조금만 약간 이런 색이거든요. 저 눈썹이 사실 안 한 지 좀 돼서 여기 까만 부분에만 살짝 바를게요. 또 여러분이 밝고 좀 채도 있는 메이크업 하는 거를 보고 싶다고 하신 분들도 계셔서 오늘 약간 그렇게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 팔레트 쓰겠습니다. 프로아이 팔레트 에어 21 이런 좀 브라운 팔레트인데요. 이 컬러 먼저 써가지고 눈두덩이에 좀 펴바를게요. 이거는 손으로 끝에서부터 살짝만 그냥 딱 베이스 느낌 정도로만 바르고 그리고 같은 컬러로 언더에도 조금만 할게요. 진짜 살짝 붉은 느낌이 들어간 음영 같은 섀도우여서 이렇게 하고 브러쉬로 한 번 더 끝에는 조금 길게 뺄게요. 그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이 색으로 똑같은 브러쉬 반대편에다가 묻혀서 조금 더 음영을 한번 줘볼게요. 이게 또 깔끔한 아이 메이크업을 한다고 해서 음영이 아예 안 들어가면은 그냥 봤을 때는 괜찮은데 사진에서 좀 흐려 보일 수가 있어요. 각자가 추구하는 사진의 분위기는 다 다르겠지만 요즘에는 또렷한 느낌이 조금 더 끌려서 그 뒤로 꼬리는 살짝 뭉툭한 느낌으로 뺄게요. 보이세요? 이런 느낌으로. 이건 뒤쪽으로 살짝 빼주고 갑자기 해가 확 들어가네. 앞머리에도 조금만. 근데 제가 사실 메이크업 하는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셔츠로 보여드리는 그런 메이크업 영상 찍을 때 아니면 평소에 제가 하는 메이크업은 굉장히 비슷해서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가는 브러쉬를 써가지고 이렇게 얇은 브러쉬 써서 이게 제일 진한 이 컬러로 아이라인처럼 가이드를 그릴게요. 딱 거울을 정면에다가 놓고 아까 그렸던 이 부분 있죠? 여기에 비슷한 높이로 끝에가 너무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저는 일자로 그리는 편이에요. 앞머리에도 얇게 안으로 살짝 들어오고 그리고 이거 남은 양으로 이번에는 언더에 조금 해볼 건데 눈동자 가운데에서부터 뒤로 갈 때 원래 라인 따라서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살짝 일자로 빼서 여기를 좀 남길 거예요, 공간을. 뒤트임한 것처럼 조금 더 개방감을 주는 거죠. 너무 길게 갈 필요는 없고 살짝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차이가 조금 보이세요? 여기 반대쪽 똑같이. 그리고 여기 브러쉬에 남은 양으로 애교살을 조금 그릴게요. 뒤에 빼줬으니까 이거 라인에 맞춰서 일자로 뒤로 좀 길게 이렇게 뺄게요.
약간 블렌딩하고 그 다음에 쉐딩을 할게요. 이게 또 쉐딩이 중요해요. 이거 쓸게요. 페리페라 V 쉐딩 1호 내추럴 브라운. 이렇게 사선으로 커팅된 브러쉬 써가지고 어두운 거 중간 컬러 2개 섞어서 색깔을 좀 잘 섞어줘요. 또 사진에서 하이라이터보다 중요한 게 저는 음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평소보다는 약간 진하게 넣어줘야지 사진에서 티가 나기 때문에. 사진은 2D잖아요. 이런 입체적인 것들이 2D에 담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음영이 조금 부족하면 더 평평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눌린다 그래야 되나? 그런 거를 좀 이제 방지를 하려면 음영을 잘 넣어주셔야 된다. 손으로 살짝 블렌딩 할게요. 좀 이렇게 확 보이게 넣었어요. 그리고 턱도 마찬가지거든요. 묻혀서 턱은 오히려 너무 세게 쳐버리면 사진에서 진짜 딱 갈라진 게 티가 날 수도 있어서 턱은 진짜 좀 자연스럽게만 할게요. 완전 이렇게 외곽 부분에만. 음영 넣을 때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목 뒤쪽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쓸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거든요. 딱 음영은 이 정도로만 넣을게요. 이렇게 하고 아이라인 그릴 건데 오늘은 펜슬 쓸게요. 클리오 샤프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3호 블랙 브라운이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음영을 넣어놨기 때문에 너무 블랙이면 라인만 떠볼 수 있단 말이죠. 잘 융화가 되게끔 너무 연하지는 않게 블랙 브라운을 쓰겠습니다. 근데 얘도 이렇게 되게 선명한 색이거든요. 라인 그려놨던 데 따라서 살살 아까 쓴 브러쉬 써서 살짝 블렌딩 할게요. 그 위에다가 섀도우를 한 번 더 덮으면 주력이 훨씬 좋아져요. 이렇게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앞머리에도 살짝 이렇게 하고 여기 아까 눈 밑에 뒤쪽에 살짝 텄잖아요. 이 부분을 똑같은 거 2호 브라운 좀 더 이렇게 연한 색 써서 라인을 조금만 살려줄게요. 언더 쪽에 진짜 살짝만. 이렇게 하면 훨씬 또렷해졌죠? 마찬가지로 브러쉬에 섀도우 조금만 묻혀서 위에다가 한 번 더 덮을게요. 앞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훨씬 덜 번지거든요. 남은 양으로 눈 앞쪽에 조금만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블러셔 할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에서는 실제보다 색감이 조금 더 날아가게 나오기 때문에 약간 진하게 올려야 되거든요. 이거 쓸게요. 클리오 에센셜 블러쉬 탭 S203 로스트베리 진한 베리 컬러 오늘 올릴게요. 블러쉬에다가 좀 넉넉하게 묻힌 다음에 근데 이제 색조를 진하게 올린다고 해서 처음부터 많이 묻혀서 팍 올리면 오히려 사진에서 뭉쳐 보이고 더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차곡차곡 쌓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가운데 위주로 브러쉬를 옆으로 해서 살짝만 눌러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반대쪽 또 이렇게 얼굴에 올리기 전에 브러쉬를 휴지에다가 한번 이렇게 찍은 다음에 올리면 한 번에 팍 진하게 발색이 안 되고 점진적으로 쌓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쪽 코 라인을 내려가지 않게 떨어져 보이지 않게 위쪽에 앞볼 위주로만 먼저 바를게요. 그리고 콧대에도 요즘에 저는 좀 하거든요. 이렇게 콧대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하고 콧망울 여기 끝에 아래쪽에만 너무 가운데로 올라오지 않게 턱에도 남은 양으로 살짝 하고요. 그리고 남은 양 눈두덩이에다가 한 번만 싹 지나갈게요. 전체적으로 컬러의 톤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일단 먼저 올렸고 여기 위에다가 이거 조금 더 연한 컬러 얘는 플러피 피치 연한 거를 올려서 약간 중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클리오 익스트림 젤 프레소 펜슬 라이너 7호 페탈 핑크 이거 써서 애교살 부분에 약간 반짝거리게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제가 원래 여기에다가 잘 안 하는데 이렇게 눈 동공 밑에 가운데 쪽에만 살짝 조금 더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도록 이렇게 해줬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헤드폰으로 한 번씩 체크하면서 보면 더 편하거든요. 또 이제 사진에서 중요한 게 광이거든요. 저는 사진을 찍을 때는 3가지 포인트를 넘어서면 너무 번쩍번쩍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3가지 포인트를 살리는 게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방대, 콧망울, 그리고 립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이 정도가 들어가는 게 예쁘더라고요. 이거 써볼게요, 오늘. 클리오 크리스탈 글램 틴트 27호 허니체리라는 색상이고요. 채도가 살짝 있어요. 이런 느낌.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를게요. 이렇게 광이 진짜 예쁜 꿀광 느낌의 립이거든요. 예쁜 광이 나는 립으로 먼저 립에 포인트를 한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립펜슬 쓸게요. 벨벳 립펜슬 12호 블러쉬 핑크 이런 느낌이거든요. 약간은 모브 느낌 나는 얘로 라인들을 조금은 죽일게요. 그라데이션처럼 하려고. 가운데 광은 죽지 않게 좀 피해서 발랐어요. 아까 똑같은 틴트로 여기 딱 가운데에만 한 번 더 발라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긴 하는데 저는 하이라이터까지 해볼게요. 클리오 프리즘 하이라이터 1호 골드 시어 광대 쪽에만 살짝
살짝 올려볼게요. 빛 받았을 때 반짝이는 이 부분 있죠? 저기에만 이렇게 동그랗게 이런 느낌으로.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살짝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코끝 여기는 좀 섬세한 터치가 필요하니까 브러쉬에다가 묻혀서 딱 이 아래쪽에 가로로 이렇게 넣을게요. 그리고 오늘 눈 앞머리에는 따로 안 넣을 거예요. 대신에 눈 조덩이 가운데에 살짝 남은 양으로 은은하게 반짝이도록 이렇게 넣었고요. 거의 다 됐어요, 메이크업. 마스카라 하실 분들은 여기서 마스카라 하시면 되고 저는 블랙 영양제 발라서 속눈썹 정리를 살짝 해줄게요. 언더는 그냥 바를게요.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정리해볼게요. 여기가 속눈썹이 약간 구겨져 있어가지고 제가 왼쪽으로 좀 자서 이렇게 메이크업 다 했습니다. 끝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깔끔하게 커버가 잘 되면서 너무 두꺼워 보이지 않는 이런 피부 표현에다가 지저분하게 음영이 들어가지 않은 또렷한 느낌으로 끝을 이렇게 딱 빼주고 속눈썹도 바짝 올려가지고 선명한 느낌으로 연출을 했고요. 그리고 색조도 약간 뿅뿅 이렇게 강조되게끔 좀 진한 컬러 써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했고 뒤쪽에서는 쓰는 카메라들이나 보정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자세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머리까지 다 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 카메라 정보 보정 방법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일단 보정 방법은 제가 예전에 찍은 영상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진짜 하나도 안 바뀌었거든요. 영상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카메라 정보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카메라 기종이랑 세팅값 같은 것도 다 알려드릴 거긴 한데 저는 그 사진 찍힌 분위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색 보정을 해서 완전 똑같이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점 참고해주시고요. 일단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카메라들을 한번 이렇게 다 들고 와봤거든요. 조금 많은데 야금야금 모으다 보면 금방 모아지더라고요. 전 보통 오프라인에서 주로 구매를 하고요. 직접 가서 이제 찍어보고 사진의 분위기라든지 무드를 좀 보고 구매하는 게 좋아서 구매처는 되게 다양해요. 그때그때 다른데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인스타에 주로 올라가는 바다에서 제일 많이 쓰는 카메라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워낙 유명해가지고 아실 것 같은데 캐논 파워샷 G7 마크 3고요. 설정은 그냥 오토로 놓고 쓰거든요. 색상값 조정은 따로 안 하고 오토로 놓고 항상 플래시를 강제 플래시 모드로 세팅을 해놓고 씁니다. 특히 낮에는 이제 해도 엄청 강하고 눈이 부셔서 플래시를 진짜 센 거를 써야지 해를 등지고 이제 찍을 때도 인물이 밝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곳에 가거나 행사장도 어두운 곳이 있단 말이죠. 그런 데 갈 때 아니면은 바닷가 해가 진짜 쨍쨍한 바닷가에서 선셋 포토 찍을 때는 거의 다 이걸로 찍습니다. 이렇게 플래시가 센 게 인물도 잘 나오면서 배경도 또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선셋도 훨씬 더 실제보다 붉게 나오고 완전 예쁘게 나와요. 예전에 브이로그 카메라를 샀다가 요즘에는 거의 사진용으로 쓰고 있어요. 캐논이 색감이 되게 예쁘게 나오긴 하는데 초점이 되게 느려요. 그래서 요즘에 영상용으로는 안 쓰고 사진용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로 구매한 빈티지 카메라인데 얘는 올림푸스 제품이고 모델명은 M1200입니다. 근데 이게 고장이 나가지고 이렇게 돼요. 이 렌즈가 안 나오고 떨어뜨린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 이따가 또 카메라 보러 나가려고 하거든요. 수리가 되는지 일단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들고 와가지고. 얘는 이제 강변 테크노마트 5층인가? 거기 가면 이제 카메라 파는 상가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구매한 빈티지 카메라고요. 현금가 15만 원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아요. 배터리랑 메모리 카드 다 포함으로 구매를 한 거고요. 픽셀에 대해서도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얘가 12.0 메가픽셀이거든요. 한 10 아래로 떨어지면은 화질이 너무 떨어져서 휴대폰으로 옮겼을 때 완전 흐리게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보통 10 높으면 14? 보통 10에서 13 정도 사이의 픽셀을 골라서 구매를 합니다. 이제 14, 15 이렇게 넘어가면은 화질이 좋아지긴 하는데 그러면 또 빈티지한 그런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저는 딱 요 정도 레인지에서 구매를 하고요. 얘는 12.0. 사진 자체가 엄청 드리미하게 나와요. 뭔가 필터를 낀 것처럼. 이런 사진들은 다 이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이고요. 이것도 되게 가볍고 이렇게 엄청 얇아서 컴팩트하고 들고 다니기 편해요. 근데 내구성이 엄청 좋은 것 같진 않다. 제가 떨어뜨린 적도 없는데 이렇게 고장났거든요. 그리고 얘가 보시면은 액정이 좀 이렇게 넓고 이 버튼이 조작하기가 좀 쉬워요. 옛날 빈티지 캠들은 보면은 되게 이상한 조작법을 갖고 있는 갑자기 막 터치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얘는 그냥 무난합니다. 그 다음엔 이 제품 이거는 캐논이고 파워샷 A540 옆통이 두꺼운 카메라고요. 이것도 똑같이 강변 테크노마트에서 구매를 한 거고 원래 여기 덮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보통 옆통이 두꺼운 애들은 밑에 보시면은 건전지 형태인 애들이 많거든요. 요렇게 건전지 2개 들어가는 캐논이 가지고 있는 그 카메라 자체의 색감이 되게 예쁜데 보통 이제 제가 원하는 그런 빈티지스러운 느낌의 사진이 나오는 카메라들이 다 이런 건전지 형태더라고요. 앞에 보여드린 요 올림푸스는 이런 배터리예요. 얘는 이런 배터리 형태가 사실 충전하기도 쉽고 더 오래가고
나고 이렇게 건전지로 들어가는 것들은 건전지를 이제 계속 새로 사서 갈아줘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도 있고 이렇게 껴놓으면 생각보다 방전이 되게 빨리 되더라고요. 옛날 카메라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건전지 형식은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형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얘도 사진이 진짜 너무 예쁘게 나와요. 카메라 외관 자체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그립감이 되게 좋아요. 두께감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무조건 이런 거 다 플래시를 켜서 쓰거든요. 화면을 보시면은 보이세요? 이렇게 드리미한 느낌으로 나와요. 얘가 좀 밝게 나와서 이목구비를 조금 많이 날리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고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진짜 얘는 진짜 빈티지스러운 완전 옛날 느낌. 얘도 좀 부드러운 편에 속하고 근데 얘는 6.0 메가픽셀인데 화질이 또 엄청 막 픽셀 다 깨지는 자글자글한 그런 느낌은 또 아니거든요. 얘는 이제 여기 버튼으로 이렇게 디지털 줌 레벨까지 되는 제품입니다. 얘도 여기 버튼으로 줌이 되긴 하거든요. 아무튼 사실 이런 디지털 카메라가 세팅이랄 게 딱히 없어요. 기능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위에 휠을 돌려서 촬영 모드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카메라들은 모드를 오토로 뒀을 때 플래시 강제 발광이 안 돼서 인물 사진 모드나 아니면 풍경 모드에다가 두고 강제 발광 세팅을 해놓고 찍습니다. 이런 또 옛날 빈티지 카메라들이 플래시의 감성이 있기 때문에 플래시 없이 찍어도 예쁘지만 자연광이 많을 때는 근데 이제 플래시 터뜨려서 찍으면 카메라마다 갖고 있는 그 고유의 느낌이 잘 산단 말이죠. 그 다음 이 제품, 이것도 캐논 제품인데요. 캐논 파워샷 A3400IS. 이건 제가 그 뉴욕 갔을 때 덤보 쪽에 주말마다 이런 빈티지 마켓이 열리거든요. 거기에 빈티지 카메라만 엄청 많이 모아놓고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직접 다 찍어보고 샀던 제품이거든요. 이거는 그때 배터리랑 메모리 카드까지 같이 해서 200불에 샀습니다. 확실히 한국보다는 비싼 느낌이 있죠. 한국에서 솔직히 이거 구하면은 10만 원대에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는 사면은 이렇게 스티커를 공짜로 다 붙일 수 있게 해줘요. 붙일 수 있는 스티커랑 핀셋 같은 거랑 엄청 많이 테이블 위에 세팅이 돼 있거든요. 무제한으로 자유롭게 내가 붙이고 싶은 이런 스티커 같은 거 다 붙여서 칵구를 할 수 있는 재미가 있는 사실 뭐 그냥 그런 경험값이라고 생각하고 하나 산 거긴 한데 여행지 갔을 때 이렇게 빈티지 카메라 하나씩 사오는 것도 저는 꽤 좋은 그 여행을 좀 추억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 샀습니다. 아무튼 얘가 몇 픽셀이었지? 제가 지금 여기 스티커로 가려놔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거 나중에 찾아서 넣을게요. 얘는 이렇게 좀 비교적 최신식이에요. 화면이 이렇게 엄청 크죠. 그리고 옆에 조작하는 다이얼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얘도 이렇게 줌 되는 제품입니다. 얘는 그냥 모드 자체가 이렇게 프로그램이랑 자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세팅을 해놓고 얘도 강제 발광을 켜가지고 촬영합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애들보다는 확실히 더 선명하고 조금 노랗게 나오거든요. 피부톤 자체가. 그런 거는 보정으로 잡는 편이고 찍어보면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카메라상에서 보는 거랑 휴대폰으로 옮겨서 보는 거랑 느낌이 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얘가 좀 그래요. 얘는 이렇게 보면은 안 노랗잖아요. 예쁘잖아요. 약간 핑키시한 그런 느낌인데 이게 또 실제로 휴대폰에 옮겨서 봤을 때는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렇게 찍어보고 이 색감 그대로 나오면 진짜 예쁘겠다 하고 샀는데 막상 옮겨보니까 좀 노란 거예요, 사진이. 노란 거는 근데 보정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얇고 가벼워서 갖고 다니기가 되게 편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충전식 배터리 들어가 있고 이런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쿠팡에 이 배터리 모델명 치면은 호환되는 충전기들 되게 많이 팔거든요. 그런 거 그냥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구매한 카메라인데요. 이거는 삼성 제품이고 VLUU L830 얘는 8.1 메가픽셀입니다. 얼굴 인식되는 기능도 같이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보시면 인터페이스는 이런 느낌. 얘도 보시면 위에 이렇게 다이얼로 모드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프로그램 모드에 둬야지 강제 발광이 돼가지고 프로그램에다가 두고 얘는 또 이런 느낌이에요. 보이세요? 약간 아까 이 캐논 A540 있죠? 이거랑 조금 사진의 느낌이 약간 비슷하게 나와요. 얘도 8.1 메가픽셀이어가지고 화질이 엄청 좋지는 않아서 멀리서 떨어져서 막 전신 사진을 찍고 하기에 적합한 카메라는 아니고 그런 건 이제 픽셀 값이 조금 더 높은 카메라를 쓰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셀카 찍을 때는 되게 예쁘게 잘 나와요. 적당히 피부 자동 보정한 것처럼 싹 나오면서 또 이제 이런 눈매 같은 게 되게 또렷하게 잘 나오거든요. 이거는 종로 쪽에 있는 세운상가에 가서 구매를 했고 그러니까 세운상가가 확실히 좀 관광객이나 좀 요즘에 젊은 층들이 많이 가서 많이 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진짜 내고가 안 되는 편이고 비싼 건 또 엄청 비싸더라고요. 막 27만 원짜리 30만 원 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거입니다. 후지필름 카메라고 파인픽스 J10이라는 모델이에요. 근데 이 후지필름이 진짜 생각보다 잘 없더라고요. 빈티지 카메라가. 왜냐면 예쁘게 나와서 잘 없어요. 후지에서는
나오는 게 진짜 그 색감이나 분위기라 해야 되나? 그게 되게 예쁜데 매물이라 해야 되나? 그게 많이 없어가지고 되게 희소성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플래시 강제 발광에다가 두고 쓰고 얘는 8.2메가픽셀. 얘도 엄청 선명한 편은 아닌데 이제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은 셀카 찍을 때 아니면 가까이서 인물을 찍을 때 많이 사용하고요. 얘도 이제 인물 모드에다가 두고 플래시 온 해서 촬영을 보통 하고요. 이런 느낌으로 나와요. 이제 이 카메라의 느낌들이 다 너무 다르고 내가 색 보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추구하는 그런 사진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그 사진을 찍는 공간에 따라서 되게 다 다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았는데요. 바로 제 휴대폰입니다. 셀카는 거의 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찍는 것 같고요. 후면으로도 풍경이나 사물이나 이런 거 찍을 때는 거의 아이폰으로 다 찍고요. 이 아이폰 세팅도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린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때 설정 그대로 해가지고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딱 셀카로 딱 사진을 찍었을 때 시멘트화 현상 있죠.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이 색감보다 사진을 찍으면은 이게 약간 색감이 확 죽으면서 회색빛으로 변하는 그 현상. 그거 없애기 위해서는 이거 전에 영상에서도 보여드리긴 했는데 카메라 촬영 버튼을 눌러서 옆으로 빠르게 한번 슉 밀면 되거든요. 색감 차이가 이 정도로 나요. 그래서 셀카 찍을 때는 항상 이렇게 이 버튼을 이렇게 밀어서 찍어요. 완전히 색감이 있는 그대로 내가 딱 카메라 화면에서 보는 그 느낌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찍습니다. 이건 특히 사물 찍을 때 많이 하는데 공간의 광량이라든지 이런 조도, 분위기에 따라서 자체 밝기 조정을 좀 해요. 여기 들어가면은 이렇게 노출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밝게도 할 수 있고 완전 어둡게도 할 수 있는데 기본값은 0에다가 두고 약간 좀 무드 있게 찍고 싶다 할 때는 마이너스 3, 조금 더 깊으면 마이너스 7까지 하면 이렇게 좀 진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넘기면서 찍으면 사물을 찍을 때도 이렇게 똑같이 적용해서 찍고요. 일단 이렇게 제가 요즘에 잘 쓰고 있는 카메라들 세팅값 같이 알려드렸는데요. 이전 영상까지 다 거기에 이제 자세한 보정법이나 아이폰 카메라 세팅값 이런 거 다 있으니까 그거 안 보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되고요. 저 이제 이거 수리도 맡기고 새 카메라 구매를 할 만한 게 있는지 한번 보러 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테크노마트에 제가 자주 가는 매장에 한번 가보려고요. 같이 가실래요? 같이 가봅시다. 이걸로 샀냐고. 샀습니다. 기존에 쓰던 거는 수리 맡기려고 하니까 새로 사는 것만큼 수리비가 나온다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애초에 렌즈가 그렇게 부서진 건 고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새 거 하나 사려고 했으니까 꽤나 만족스러운 소비가 된 것 같아요. 괜찮은 물건을 좋은 가격으로 잘 구했어. 너무 더워요. 땀이 줄줄 나네 그냥. 진짜 더워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뭉줄게 땀이 흘러가지고 일단 오늘의 목적 1 달성했으니까 쇼핑을 좀 하러 가볼까 합니다. 리안 언니 만나서 저녁 먹기로 해서 저녁 먹으러 갑니다. 우리 맥주 맛있겠다. 드셔라. 여러분, 전 집에 왔고요. 와 진짜 대박 더워요. 분명히 머리를 말고 나가는데 지금 그냥 이렇게 쫙쫙 다 펴졌거든요. 너무 습하고 더워가지고 여기 등줄기에도 땀이 막 그냥 흘러요. 오늘 샤워를 해야 되겠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 사온 카메라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거거든요. 이게 화질이 진짜 좋더라고요. 얘는 14메가픽셀인데 휴대폰으로 옮겨서 보니까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이 정도 선명도는 괜찮겠다 싶어서 샀습니다. 사장님한테 영업당해가지고. 보이세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무튼 오늘 카메라 쇼핑도 잘 했고 옷도 조금 샀어요. 이거 나갔다 왔으니까 이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프레쉬해서 보여드리면 아까 화장하고 수정 하나도 안 했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땀을 진짜 뻘뻘 흘리고 두피가 다 젖었어요. 땀을 흘려가지고 약간 이런 데 끼는 것도 없이 이 정도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선방 아닌가요? 오늘 진짜 더웠거든요. 완전 습하고 유분기는 이 정도를 나오네. 이거 지금 거의 다 제 땀이에요 여기. 근데 막 지워지고 이런 거는 없고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모공 쪽에도 막 지저분하게 뭉치는 거 없이.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필요의 뉴 퀵커버 파마더 쿠션 이거 기획 세트로 9월에 올리브영에서 프로모션 하거든요. 쿠션 본품이랑 안에 리필이랑 그리고 이 더마토리 화잘먹 속광 앰플 히알샷 베리어 앰플 20ml짜리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구성이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시고 오늘 영상
이거 뭐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댓글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